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교육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목포에서 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바다에 입수하게 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김장철을 앞둔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 종자관리소가 냉류 파종을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늦어질 경우 겨울 추위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네, 남은 기간 체력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자습실입니다. 학생들로 가득 채워진 공간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수능이 다가오는 만큼 그동안 수없이 들여다봤던 학습 자료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제 취약한 과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요점 정리 같은 거 미리 만들어서 이제 수능장에 가져갈 요점 정리 노트를 만들고 오답 노트를 오답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복습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전남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두 13,000여 명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3% 증가한 규모로 재학생과 이른바 N수생 비율은 약 8대2로 집계됐습니다. 시험장은 목포와 여수, 순천 등 45곳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험생이 수능 당일 교통 혼잡으로 인해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와 주요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집니다. 또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험생 주요 이동 경로에 경찰 등 유관기관의 비상수송 차량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도 도서 지역 학생들의 수송과 숙박을 지원해 원활한 수능 응시를 도울 계획입니다. 경찰청이나 한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수능 당일날 원활하게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체력 관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험 시간에 맞춰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경찰이 금품을 훔치려 지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피해자 B씨의 집 열쇠를 찾아낸 뒤 집 안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건강상 문제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고 때문에 절도 행각을 벌이려다 B씨와 마주쳐 주변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보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검찰이 전남 목포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고등학생을 가위바위보로 바다에 입수하게 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7일 광주고법 1형사부에서 진행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6살 고등학생과 14살 중학생과 함께 목포 북항선착장 부잔교에서 가위바위보로 바다에 입수하는 내기를 제안한 뒤 지적장애가 있는 18살 남학생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라남도 종자관리소가 밀과 보리 등 맹류 파종을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 종자관리소는 최근 잦은 비로 맹류 파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적긴 10일까지 파종을 마쳐야만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잎이 나고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상이나 토양 여건에 따라 파종이 늦어질 경우 피종량과 밑거름을 평소보다 늘리고 퇴비나 볏짚 등 유기물로 덮어 겨울 추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채소류가 크게 오르면서 김장철을 앞두고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대형마트. 김장철을 앞두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은 물건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합니다. 지난해에 비해 채소 가격이 크게 올라 장을 보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채소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지금 비싸요 다. 뭐이든 간에 양파고 뭐이고 다 비싸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경우 4인 가족의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20% 올랐습니다. 배추 16포기로 김치 35kg을 담그면 대형마트에서 41만 9천 원을 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52만 1천 원을 내야 하는 상황.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전남 소비자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상추 69%, 배추 53%, 호박 39%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과일과 어패류 값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9.3%, 0.7% 하락했습니다. 과일의 경우 사과와 배, 포도 순으로 가격이 떨어졌고 어패류의 경우 명태와 굴, 조기 순으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최근 석유류의 가격 하락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년도 기록적 폭염으로 인해서 배추 무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핵과일 출하로 사과 배 가격이 안정되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의 공업 제품이 크게 하락한 것이 주 원인입니다. 정부는 채소값이 오른 만큼 배추 물량을 2만 4천 톤 가량 늘리고 무와 대파, 마늘 등 김장 재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단체는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늦어진 만큼 채소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든 11월 중순부터 김장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경기도의 여주시와 양평구는 인접해 있지만 인구 측면에서 보면 인적 구성이나 생활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양평구는 고령 인구 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이고 여주시는 젊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두 지역의 상황 딜라이브 신승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여주시와 양평군의 인구는 각각 11만여 명과 10만 5천여 명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는 큰 변화가 없는 11만 4,800여 명이지만 양평군은 12만 7천여 명으로 달라졌습니다. 여주시가 여전히 인구 정체인 반면 양평군은 2만 명가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양평군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60대입니다. 퇴직 이후 귀농귀촌 지역으로 양평군을 선택한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양평군은 지역별로 양평살이 설명회를 열 정도로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평에 살아야겠구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사 왔는데 양평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았다라는 말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양평군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또한 양평군의 경우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앞으로도 퇴직자나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증가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전원 생활을 목표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서울의 접근성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교통, 이제 서울을 나가기 편한 교통을 먼저 중요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반면 여주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된 지역임에도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여주시는 산업단지 14곳을 비롯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한 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역세권 조성과 맞물려서 출산 가능한 세대의 전입을 위해 의료나 교육 등의 정책적 지원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 만들어서 인구 늘리면은 태어난 아기 수가 우리가 1년에 1000명이 넘었었는데 요즘 450명이에요.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가 많으면은 어쨌든 태어나는 아기 수가 늘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방향성에 동참해서 장학금 확대나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여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맨날 응답에 앉아있는 거나 이런 거나 보고 그럽니다. 그런 것도 너무나 활성화시키지 말고 결실을 최대한 줄여서 청소년애들 같은 분들한테 그 장학금을 제도로 하면은 우리 같은 70대 된 사람도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역 상황에 맞는 인구 증가 정책이 필요하고 시군의 장기 발전 계획의 방향도 이를 반영해야만 지역 소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수학기 쌀값을 최소 20만 원 이상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재탕, 맹탕, 물타기 쌀값 대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정부가 10월 초에 발표한 쌀 20만 톤 격리는 이미 작년에 생산된 쌀 재고량의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최소 20만 원 이상 지지, 내년도 쌀 소비량을 감안한 추가 격리, 농협에 떠밀고 있는 재고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솔라시도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이익금은 정무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은 전라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가운데 구성지구 조성비로 각각 90억 원과 180억 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단지와 골프장, 산의정원을 조성했지만 태양광 발전 이익금 공유는 주민당 월 50만 원 수준에 그쳤고 투자 이익 또한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처럼 문화시설은 부족하고 골프장만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민간업체의 이익 창출에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남 목포에서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대표는 7일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특별 강연에 나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를 주제로 청년 세대를 진단하고 선진국의 정책을 소개한 뒤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했습니다. 조 대표는 강연을 마치고 무안 남학신도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상에 헌화한 뒤 탄핵다방 2호점 개소식에 참여해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고흥 유자축제가 7일 개막해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고흥 풍악면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고흥 유자 농가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유자씨 퍼레이드를 비롯해 유자 전시관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자 막걸리와 삼겹살 파티, 유자밭 캠핑 체험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1.4km의 탐방로, 이게 환상적입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개방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속 오픈을 하는데요. 여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하시면서 고흥 유자 축제에 와서 정말 힐링하시고 유자 천국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